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날씨가 매우 무덥고 땀도 나고 엄청 덥죠. 그래도 우리 힘차게 공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표층순환을 배웠는데 오늘은 해수의 심층순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표층 말고 아래에서 어떠한 순환이 일어나는지 보자는 건데,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이거 5글자였는데 뭐였죠? 대기 대순환이었죠. 우리 이 대기 대순환이 처음 과학자들이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경우 하나의 세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적용을 시켰더니 이런 식의 3개의 세포로 나타났죠. 이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위도별로 어떤 에너지가 차이가 있었나요?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 즉 위도별로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를 움직여주고자 이런 순환이 일어났었죠. 우리 지구과학은 뭔가 에너지 균형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지금 적도는 너무 에너지가 많아서 과잉 상태고 우리 극쪽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과잉된 에너지를 과잉에서 부족, 이런 식으로 수송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여기 헤들리 순환이랑 여기 극순환이 있는데,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다른 말로 직접 순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영도는 당연히 뜨거우니까 이렇게 상승할 거고, 우리 극은 추우니까 당연히 하강 기류가 우세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라고 해서 직접 순환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 가운데 있는 페랄 순환은 우리 간접 순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간접적이다 라고 들어봤죠? 우리 30도랑 60도 사이에 일어나는 이 페렐 순환은 지금 직접 순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순환이거든요. 우리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30도에서 뭐 뭉쳐가지고 내려온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생긴다 라고 해서 간접순환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대 순환도 한번 우리 떠올려 보았고요. 우리 해류가 순환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환하는 거 환류라고 불렀고, 우리 전 세계에 이런 환류들이 대표적으로 5개 정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쿠케, 메카 정도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말을 했고, 뭐 나머지도 뭐 외우기는 쉬워요. 나라와 바다 근처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해류도 살짝 익숙해지도록 우리 열심히 보아야겠죠. 또한 우리나라 근처의 해류들도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근본적인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우리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스시마 난류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 동안 난류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해주 한류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북한 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안 난류랑 북한 한류가 만나서 생기는 이 지점 뭐라고 했죠? It is hard enough to remember my opinions without also remembering my reasons for them.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그 스팟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그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순환, 우리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4개 이렇게 똑같이 한번 적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심층순환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격적으로 심층순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표층해수의 순환, 우리 표층해수는 왜 움직였죠? 그렇죠. 우리 대기대순환에 의한 바람 때문에, 무역풍, 편서풍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수가 움직였죠. 그런데 이 심층순환은요, 우리 바다 깊은 곳까지 우리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바람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요, 해양에서는 표층뿐만 아니라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우리 해류가 존재합니다. 우리 해수의 흐름. 표층의 수온이 낮아지거나 우리 염분이 높아지면은 빈칸에 뭐가 높아진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수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염분이 높아지면은 뭐가 높아진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우리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밀도가 높아진 해수가 심해로 가라앉아서 해수의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표층에 있는 어떤 해수가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밀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밀도가 높으니까 나는 내려가고 싶다. 이런 거겠죠. 우리 해수의 심층순환은 무언가 밀도가 등장을 해줘야 되구나. 그런 느낌 가져가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심층순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114페이지 보시면요, 이런 식의 그림과 예시가 있는데, 이 실험은 우리 수능과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는 우리 실험 장면이거든요. 심층순환의 발생 원리 알아보기라고 해가지고 뭐 수조 안에 이런 식으로 뭐 종이컵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얼음물, 그 다음에 소금, 우리 수조 안에 얼음물과 그 다음에 소금물이 담긴 이런 식의 종이컵이 세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물 3분의 2 채우고 그 다음에 구멍을 여기에 뚫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종이컵에 들어있는 이 얼음물과 소금물이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우리 색소탄 얼음물 밑에 이렇게 뽕뽕뽕뽕 나와가지고 파란색으로 지금 밑에 이렇게 들어간 모습 보이고, 우리 소금물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서 아래쪽에 이렇게 뭔가 흐르는 게 보이죠. 이 두 개의 물들은 안녕하세요. 우리 일반적인 수돗물보다 염분을 변화시킨 이 종이컵에 들어있는 물들이 더 밀도가 높겠죠. 왜냐하면 차갑고 염분이 높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수돗물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게 보입니다. 우리 심층순환도 이런 원리로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밀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 밀도가 높은 애들은 아래로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이다라는 거. 그렇게 어려운 실험 과정이 아니니까 한 번씩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심층순환은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밀도차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불리냐면요, 열염순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교과서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심층순환을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표층류가 있어요. 우리 표층에서 흐르는 해류가 이런 식으로 극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극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온 해수가 수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염분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보다 밀도가 이런 높은 해수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침강이다 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침강한 해수가 이제 저위도 쪽으로 가주는 거예요. 아래로 이렇게 쭉쭉 가서 이렇게 심해로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위도가 작아지는 저위도로 갈수록 이렇게 다시 상승하게 되죠. 우리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리 올라오는 거 용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튼가 이렇게 밀도가 높아진 해수가 아래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순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심층순환을 설명하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수온약층이 있어요. 지금 수온약층의 두께가 저위도에서는 두꺼운데 극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얇아지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심층순환, 열염순환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밀도차 때문에 생긴다 라고 해서 밀도류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우리 넓은 면적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심층해수의 상승 운동은 온대와 열대 해역의 수온약층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또한 심층순환으로 표층의 찬해수가 가라앉으면서 우리 심해에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우리 용존산소 생각했을 때 표층에 많았잖아요. 용존산소가 풍부한 이 표층의 수가 아래로 침강하면서 우리 심해에 산소를 이렇게 공급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용존기체 배우면서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게 드디어 나오게 되네요. 우리 교과서에 사고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유속을 관측한 결과 표층순환은 10에서 200 정도 cm/s, 우리 심층순환의 속도는 1cm/s, 정말 느리게 우리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 심층순환의 분포를 이제 볼 건데요. 다시 한번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수온이 낮은 고위도 해역에서 만약에 해수가 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해수가 언다. 그때 해수가 얼게 되면요,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바닷물이 있는데 빙하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수가 얼게 되면은 주변에 얼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염류들을 다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얼게 된 애는 순수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수는요, 이 얼기 때문에 바깥으로 그 빠져나간 염류들 때문에 주변 해수의 염분은 증가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수온이 낮은 고위도 해역에서 해수가 언다라는 것은 그 언 주변 해수의 염분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온도 낮고 염분도 증가하니까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해수가 얼면 주변 해수는 염분이 높아져서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해수가 이제 침강을 하면서 심층순환이 형성이 되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침강하여 흐르기 시작한 해수는 수온과 염분이 변하지 않고 상당 기간 이제 유지되게 됩니다. 이처럼 수온과 염분이 거의 같은 해수 덩어리를 우리 수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워터매스라고 하거든요. 워터매스. 스펠링 틀리면 안 되는데. 우리 매스는 질량이죠. 뭔가 덩어리 같은 느낌이에요. 살짝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1학년 때 오호물병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뭔가 주머니 같은 거에 물 들어간 거 보이잖아요.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걸 수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태평양에 해양학자들이 가서 그 물 덩어리들을 측정을 했다. 그러면 그 물 덩어리를 수계라고 하는데 이 수계는 수온과 염분이 변하지 않고 상당 기간 유지되는 그 일정한 그 물덩어리 그거를 의미해요. 우리 이 그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수온 염분도 TS도이거든요. 세로축에 수온이 있고 가로축에 염분이 있습니다. 우리 염분과 수온의 변화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도가 변화가 생겼죠. 우리 수온이 낮아질수록 그 다음에 염분이 높아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연두색, 주황색, 보라색으로 이런 식의 수계 덩어리를 관측을 했을 때 이것들의 염분과 수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극 중층수에 이런 식으로 수계를 측정을 해봤더니 얘 수온과 염분은 이 위치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 남극 저층수라는 우리 수계를 측정했더니 염분과 해수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 밀도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밀도가 가장 큰 수계. It is hard enough to remember my opinions without also remembering my reasons for them. 이런 식으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가장 크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세 개의 덩어리가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가장 아래쪽으로 가는 친구가 남극 저층수라는 거겠죠. 그래서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가장 크고요. 해수의 표층 밀도, 우리 참고적인 사항인데요. 해수의 표층 밀도는요, 1.022g per cm 세제곱입니다. 우리 보면은 여기 1.0245라고 나와 있는데 해수의 표층은 이것보다 정말 작게 나타나죠. 그 말은 우리 심층은 1.0265보다 더 크잖아요. 저 친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밀도 확연하게 차이 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용어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 참고로 또 알아두시면 됩니다. 표층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표층, 약 수심 200m까지 나타나는 그 해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층수는 수심 약 1500m까지 우리 표층수보다 살짝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심해라고 하니까 깊은 느낌 나죠? 수심 약 4000m까지고요. 그 다음에 저층수라는 게 있어요. 해저와 접하는 곳까지 엄청 깊은 곳, 그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남극 저층수는 해저와 접하는 곳까지 정말 깊게 흐르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층수, 심층수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심층순환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건데 북대서양 심층수와 남극 저층수가 우리 대표적인 수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참고 자료로 가져왔는데요. 북대서양 심층류, 남극 저층수를 비교해보면은 평균 수온이 3과 마이너스입니다. 정말 낮은 모습 보이고 우리 평균 염분도 다른 해수보다 살짝 높은 느낌이 나요. 아무튼간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은 밀도가 높은 해수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교과서 116페이지 보시면 이 그림 나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린란드 있고 저쪽은 남극 대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N 있고 적도 S 있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 북반구 극쪽에 가까운 거고 우리 S, 사우스잖아요. 남반구에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 그린란드랑 남극 대륙 춥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찬물들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남극에서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남극 쪽을 보니까 그 남극의 해수들이 이런 식으로 두 갈래가 보이네요. 그래서 하나는 남극 중층수로 가고 하나는 남극 저층수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북반구에서는 그린란드에서 이렇게 북대서양 심층수가 내려오는데 이 세 개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모르더라도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했을 때 이 세 개의 밀도 비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얘가 가장 밀도가 높으니까 아래에 있는 거고 얘가 제일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알 수 있겠죠.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린란드 남쪽의 레브라도해와 그린란드 동쪽의 노르웨이해에서 수킬로미터까지 가라앉아 형성이 되고요. 남쪽으로 확장하여 남대서양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우리 그린란드 어디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도 이쁘게 있죠? 우리 여기에 곰탱이가 있고 여기는 펭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린란드 레브라도해, 그 다음에 동쪽의 노르웨이 해에서 이런 식의 해수의 침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는 대서양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흐르는 수온이 낮고 밀도가 높은 해수입니다. 남극 주변의 웨델해에서 겨울철에 결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은 해수가 심층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은 북쪽으로 이제 확장하여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남극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우리 북반구로 흐르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그림을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양쪽 끝에서 침강이 일어나서 심층 수계를 만듭니다. 우리 수온과 염분이 비슷하게 있는 것들. 그래서 걔네가 이제 밀도가 높으니까 아래로 이렇게 침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북대서양 심층수, 밀도가 더 높은 수계가 밀도가 더 낮은 수계 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층수, 남극 중층수보다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모습 보이고 있죠. 대형마트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런 식으로 해수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 빨간색은 우리 표층에서 흐르는 우리 해류 나타난 거고, 그다음에 우리 파란색은 심층에서 흐르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북대서양 심층 해수가 이런 식으로 침강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쭉쭉 이렇게 침강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북대서양 심층수가 아래로 쭉쭉 내려와서 여기 남극입니다. 남극 저층수와 이렇게 혼합이 돼서 남극 주변에 이렇게 슬슬 돌다가 이제 뭐 인도 쪽으로 가기도 하고 세계 곳곳으로 이제 퍼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심층 해수가 쭉쭉 오다가 여기서는 이제 용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해수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층 해수가 표층 순환에 의해서 쭉쭉 돌다가 다시 또 이제 심층 순환으로 되고 이런 식의 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심층 순환과 표층 순환이 짝짝꿍을 이루면서 이런 식의 큰 순환을 이룬다라는 거. 이러한 순환이 생각보다 엄청 느리게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한 번 순환하는데 약 1000년이 걸린다라고 해요. 정말 오랜 시간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 그림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할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해수의 순환이 지구기후 변화에 영향을 준 사례를 알아보자라는 건데, 약 17,000년부터 현재까지 그린란드 지역의 온도 분포를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뭐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 있는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다 라고 나와 있어요. 빙하기가 이때 나왔는데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은 그래프의 기온 변화를 바탕으로 이 빙하기가 나타난 원인을 해수의 순환과 연관지어 한번 추론해 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살짝 지구가 이때는 따뜻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북극 주변에 빙하들이 녹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녹은 애들이 이제 북대서양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덥다 보니까 우리 극쪽에서 침강을 하던 애들이 살짝 약화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침강을 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심층으로 이렇게 침강을 해줘야지 표층에서도 이렇게 흐를 수가 있는데, 침강이 약화됐다라는 것은 이런 표층 순환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지구가 살짝 더워져가지고 빙하들이 녹게 되고 그 물들이 북대서양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침강이 약화가 되고, 이 약화가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층 순환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침강이 약화됐기 때문에 우리 표층에서도 이렇게 흐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쿠로시오 해류나 멕시코 만류 같이 표층에서 흐르는 해류도 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심층 순환 때문에 이런 식의 표층의 수도 잘 순환을 하는데, 걔네가 이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표층 해류도 뭔가 고장이 나게 된다라는 거고, 특히 우리 쿠로시오 해류나 멕시코 만류 같은 애들은 저희도의 그 넘쳐나는 에너지를
고緯도를 이렇게 수송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침강이 약화됐으니까 얘네도 굳이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따뜻한 에너지가 위로 수송하는 게 약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따뜻한 게 이렇게 올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북쪽은 춥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지구가 더워지는 바람에 빙하가 녹게 되고 그 다음에 해수의 침강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층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의 빙하기가 초래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 과거에 있던 빙하기를 이런 식의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으로 한번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를 해보려 하는데요. 해수의 순환은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대기대 순환처럼 해수의 순환도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요.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순환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요. 전체 해수 순환에 변화가 일어나고 전 기후에 영향을 준다. 방금 보았던 영거 드라이아스기처럼 뭔가 심층 순환 문제가 생기면 표층에도 영향을 주고 이것은 전 기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젠틀맨 리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식의 질문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지구온난화와 빙하기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면은 지구가 더워지니까 빙하기가 올 일이 없을까?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거든요. 우리 지구온난화가 심해졌다라는 것은 우리 극쪽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럼 그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또 야기되고 그 문제 때문에 결국 뭐 지구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하고 가자면요. 오늘 해수의 심층순환 배웠거든요. 우리 표층순환은 바람 때문에 이렇게 뭔가 순환이 됐었는데 우리 심층순환은 뭐 때문에 순환을 시작했죠? 그렇죠. 밀도 때문에 순환을 하게 됐죠. 우리 수온과 염분의 변화로 밀도차가 생기면서 그게 이제 심층순환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심층순환은 표층순환과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엘니뇨와 라니냐 1학년 때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게 다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익숙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무더운 날씨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선생님은 정말 감격스럽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